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입니다. 이렇게 덥고 또 습한 날씨에는 무엇보다 근육이나 관절도 예민해지기 쉬운데요. 허리나 다리에 당기거나 또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신경이 눌리는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척추나 신경, 우리 몸의 중심 신호망 아니겠습니까?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진단받고 치료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신경 눌림으로 시작되는 척추질환, 그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허리나 목 통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허리나 척추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저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우리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척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척추하면 우리 몸통에 이제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렇지 않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쌓여서 기둥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어서 충격도 흡수해주고 척추뼈가 이제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사진은 이제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공간,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네. 뒤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 때 나오는 척추관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자,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크는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을 뜻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디스크는 이제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퇴행성 변화라든가 외상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의 껍질이 손상이 되면 껍질 일부나 아니면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악화되기도 하고 네네. 통증이 허리뿐만 아니고 엉덩이, 다리 쪽으로 뻗치거나 이제 다리가 저리거나 하는 방사통이 나타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허리가 이제 무겁거나 눌리는 듯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이제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이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해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네. 신경이 이제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그리고 이제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벽을 짚고 허리를 꾸부정하는 자세에서 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발바닥이 시리거나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다거나 하는 이상한 감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이거 지금 내가 느끼는 증상인데 싶으신 분도 이제 더욱더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적인 이제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그 각각의 단계별로 좀 치료 방식은 달라지죠. 네.
허리 통증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이제 진통제라든가 아니면 신경통약과 같이 입으로 복용하는 약물 치료랑 함께 이제 물리 치료, 운동 치료를 이제 병행하게 되는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경막에 신경 주사 아니면 뭐 증식 주사, 신경 성형술 같은 다양한 주사 요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주사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 침습 그 시술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크게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척추뼈 마디를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수술이라는 두 글자 이야기만 들어도 겁이 덜컥 나잖아요. 가급적 미리미리 좀 내 몸을 좀 잘 관찰하고 그에 맞는 치료로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인대나 힘줄의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해서요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염증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예,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이제 치유하는 그 재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또 충분히 이용하는 치료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이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증식 주사 치료 원장님, 그 밖에 이제 어떤 장점이나 특징들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인대와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켜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합병증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신 분이나 아니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대체로 안전하게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안전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증식 주사 치료. 실제 이제 고령이신 어머님께서 받으셨는데요. 77세 어머님께서 만성적으로 이제 허리가 아프셨는데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네, 어머님이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는데요.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 허리 마지막 디스크 두 군데가 경미하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제 이 디스크가 얼마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 사진인데요. 그렇게 신경이 심하게 많이 눌려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네.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셨고 이제 3회 받고 나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통증이 소실되셨고 야. 주사 치료 종료하고 9개월 시점까지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제법 젊으신 분이시거든요. 54세 여성분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만성적으로 통증을 느끼셨던 거예요. 역시 증식 주사로 치료가 잘 되셨습니다. 네. 54세 여성분께서 이제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뒷목하고 양측 어깨, 승모근 부위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네. MRI 사진 보시면 왼쪽 사진에서 특별히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돼 있거나 하는 소견은 없으셨고 오른쪽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뭐 척추뼈에 큰 이상은 보이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 증식 주사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고 1회 받으시면서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주사 치료 5번 받고 나서는 아주 통증이 많이 완화된 상태로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도 되게 뚜렷하게 뭐가 나쁜 거는 모르겠는데 예, 내 통증은 나아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증식 주사 치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걸을 때 아프고 잠깐 앉아서 쉬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전화 준비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90인데요. 90세세요. 아유, 목소리로는 전혀 모르겠어요. 자, 어머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먼저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차근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전 임복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나이가 90이에요. 아, 네, 어머니.
근데 이제 처음이 병은 협착증이라고 네. 나왔고 이제 MRI도 찍으니까 협착증인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수술을 못했어요. 아.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데 네. 이제 가서 그런 것만 보고 돈이 없고 하니까 네. 나는 게 그래가지고 수술을 못하고 그냥 진짜 말도 못했죠 뭐. 아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해도 네. 네. 허리하고 방광 쪽으로가 많이 아프고요. 어머니 방광이라 하면 아랫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예, 네. 아랫배 쪽 이제 항문 그 뒤 거기 항문에 네. 거기 뼈까지 이제 다루손 쪽 응치 걸루가 그렇게 아프고요. 네, 네. 네네. 허리가 또 이게 방광 바로 위에 거기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침도 맞고 네. 또 이제 약속 사다가 약속으로도 뜨고 많이 아플 때 통증 올 때는 네, 네.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한 이틀 있고 그렇긴 또 참고. 근데 이제 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약은 영 못 먹었어요. 약. 네. 이제 속이 아프시니까요. 속이 아파서. 예. 어머니 혹시 침이나 아니면 뜸 뜨시는 한방 치료 말고 우리 혹시 이제 허리 주사 치료는 따로 받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받아봤어요. 받아보셨어요? 네. 예. 한 3번 정도는 받아본 것 같은데. 네. 좀 받아보시면 어떠시던가요, 어머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한 달쯤은 괜찮은 것 같다. 한 달 네. 정도는요. 예. 예. 그러다가 다시 아파지시는 거예요? 예, 이제 자고나 어떤 때는 막 발이 시렵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덜한데 좋아지셨고요, 이제 어머니. 한쪽 다리가 네네. 그쪽이 다루선 쪽 그 응치 다리하고 네. 그거가 이제 저리고 항시 지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냥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아이고, 그냥 그러셔요. 집행 짓고 이렇게 집에서도 이런 거 뭐 짓고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일하고 밥. 어머니 그래서 허리가 아프시고 엉치가 아프시고 이제 다리가 저려서 걷는 게 좀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다리가 한쪽이 그래요. 다리는 네, 한쪽이 다리 더 한쪽이 하고, 그러세요, 어머니. 한쪽이 더 하고 한쪽은 그래도 좀 조금 그대로만 나으시고. 예. 하고. 예.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냥 약 드시고 이런 뭐 한방 치료 뭐 이런 치료 많이 받아보셨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어머니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꽤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있다 그러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아마 예전에 주사 치료를 3번 정도 받으셨다 그러시고 10년 전에 협착증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고 들으셨으면 이제 협착증이 그때보다 조금 더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제 주사 치료, 허리 이제 주사 치료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증식 주사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릴 우리 이제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주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사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고 주사 치료로도 좀 증상이 많이 완화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데 주사 치료로도 안 된다 그러시면 이제 협착증을 조금 더 직접 좁아진 신경 통로나 구멍을 넓혀주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전에 10년 전에도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이제 그 수술 못 받으셨다고는 하셨는데요. 나이가 90이긴 하시지만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돼서 어머님이 이제 그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크게 부담 없이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수술이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90 넘으신 분들도 어머님, 아버님들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나이가 특별히 치료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조금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시고 우리 이제 치료 방법도 이제 같이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금 주사 치료부터 이렇게 네.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나이가 이제 치료에 이제 한계를 두거나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